안녕하세요, 완전스키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 검색하는데 펜 엔터테인먼트라고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펜 엔터테인먼트. 네. 자,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주력으로 이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먼저 이제 그 드라마나 이 방송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판매가 되어야 회사가 성장을 하겠죠. 근데 뭐 이전에 있었던 또 매출 퍼포먼스나 또는 그 전부터 운영해왔던 운영 방식을 봤을 때 크게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회사, 뭐 크게 매출을 터트린 적이 있거나 또는 크게 성장할 뻔했거나 어떤 재료를 가져왔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모든 종목이 세력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모든 종목은 세력이 장난에 쳐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회사가 재료가 없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한번 재료를 쳐서 세력들이 먹다 뱉은 종목들은 그 뒤로 당분간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죠? 뭐 이 친구만 봐도 이 시점에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딨나요 그거? 예, 이 시점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여기 시점은 제가 검색은 안 해봤어요. 근데 볼 필요는 없는 게 2014년도, 15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기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제 5년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쪽 움직임의 차트는 지금 시점에서 큰 영향권에 있진 않아요. 지금 저 14년도, 15년도에 있었던 뭐 저항이라든지 저런 뭐 하락의 움직임이 지금 시점까지 영향을 줬던 건 맞는데 이제 저게 지금까지의 그 안 좋은 영향권으로 계속 머물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마냥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은 계속 마냥 떨어질 수만 없어요. 왜? 회사가 뭔가 중간중간 호재를 터뜨리거나 또는 세력이 억지로라도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하나 더 배울 수 있겠죠. 무작정 어떤 호재가 있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호재가 없었던 회사, 아예 호재가 없었고 매출이 그렇게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회사, 이런 차트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먼저 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차트들 많이 있죠. 앞으로 뭐 소개할 차트들은 많은데 아무튼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 라는 회사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계속적인 매도를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바닥에서 끌어올라와 주냐, 아직 그런 것도 없어요. 바닥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가,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하락이죠. 하지만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수렴 단계라는 거죠. 주목해야 될 점은 그래도 이 종목이 수렴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자, 차트를 잠깐만, 우리 300일 아니다 500이랑 한 300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500선과 300선이 새로 생겼죠. 그러면 500선과 300선의 수렴 단계로 오고 있고 밑으로 하방으로 이제 밑에 쪽으로 추세가 하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위에서 때리는 매도와 밑에서 내려가는 추세가 이제는 변곡점 지점에 이제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차트상으로 매도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털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지금 작년 10월에 시열장이 크게 무너진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인 매수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12월 달에 보면 거래량이 500만 주를 터뜨리면서 크게 한번 올랐었어요. 자, 올랐었고 그 뒤로 차트가 밀리는가 했는데 다시 그 이전에 500만 주를 달성했던 그 위치의 저항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저항대를 살짝 올라오기도 했죠. 그 지금부터의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종목을. 한 가지 아쉬운 점, 거래량이 적다라는 점이죠. 지금 물론 오늘 10만 주, 최근 들어서의 뭐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적은 거예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적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적은 거 한 번에 뭔가를 담아가기보다는 천천히 담아가고 또 천천히 버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체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거를 주목해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지금 시점부터도 좋은 위치로 올라오고 있는데 적절한 어떤 추세가 살아나는 가격대를 찝으라라고 한다면 뭐 5,000원 이상으로 일단 위로 안착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한 번만 올라와 주면 5,000원 위로 안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주목을 좀 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네요. 어쨌든 추세라는 건 결국 가격이 위로 올라와야 살아있는 추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이제 하락장 때 크게 조정받았던 게 이제는 올라오는 그림으로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이 6,000원만 뚫으면 저는 큰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까지만 도달해 준다라고 한다면 멀지 않았어요. 좀만 더 힘써주면 돼요. 장이 좀 약간 받쳐줘야겠죠. 그 전제로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어떤 호재를 갖고 있진 솔직히 재료는 감이 안 잡혀요.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한중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 더군다나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더욱더 중국 쪽에 뭔가 항의를 요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 제가 어제는 영상을 못 올렸어요. 어제는 저기 외출을 해갖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제 시황을 좀 주식 시장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드리죠 뭐. 어제는 개파락하면서 미국장 따라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 이제 심리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저번에 시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한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네, 왜냐면 상승의 힘이 자, 이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파락하면서 쭉쭉 한번 밀리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와야 돼. 원래. 왜 원래 나와야 되냐? 저항 많죠. 올라왔죠. 먹은 사람, 이제 주식 수익 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게 단단하진 않거든요. 이제 미국장이나 어떤 악재가 터질 것 같으면은 단번에 버려요. 시장에 시작되면서까지. 그 말은 즉슨 이 개파락 그림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뭐 큰 의미를,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 중에 하나다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락장이 한 이틀 정도 더 조정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점을 맞춰서 봤을 때 좀 세긴 했지만 후반까지 밀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 번 정도의 조정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전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이후로 움직임이라고 전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올라와주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밑으로 꺾였을 때 여기도 개파락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개파락을 했잖아요. 개파락이 되면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흐름이 이어갑니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일단 오늘까지의 움직임은 좋아요. 오늘까지 움직임은 좋고 만약에 미국 증시 잠깐 볼게요. 자, 나스닥 봐도 되죠. 자, 나스닥만 본다고 했을 때 이 친구 역시도 이제 지금 양봉 만들어줬고 여기서 꼬리 달고 올라오면은 뭐 버틸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증시 다시 넘어와서 한국 증시도 과연 여기서부터 오늘 꼬리 달아주면서 밀리지 않고 올라오는 힘을 줬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 빠지면은 도망갈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2% 빠지면은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2% 빠진 다음에 올려다가 다시 좀 큰 폭으로 하락 맞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매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좀 올라올만 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 또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 자체를. 그래서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견해로는 이제 제가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까지는 양호했어요. 흐름이. 예, 계속적으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줬고 가격을 받아주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너무 털지도 않았어요. 올라가려나 제가 보고 있던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 KC코트레일이라든지 뭐 하츠도 그렇고 이 친구 좀 밀렸다가 그랬지만 뭐 몇몇 친구들은 힘을 주면서 가격을 잡아주더라고요. 크린앤사이언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왔던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봤을 때는 빠진 폭에 비하면 그렇게 큰 데미지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종목들이. 그래서 올라오는 걸 이제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얘기했던 종목 펜엔터 어디니? 예, 펜엔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도 한번 관종을 갖고 넣어보시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저평가돼 있고 수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번 보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